안녕하십니까, 전원생입니다. 자, 오늘 상담을 했는데 너무 공통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판서로 적으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상담하신 분은 이제 젊은 부부예요. 어머니가 저희 고객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꼭 가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이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 부부 얘기와 그리고 중후하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신 분이 찾아와서 강서구에 사시는 분인데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례를 놓고 같은 물건이지만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가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오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젊은 부부들이 왔는데 A라는 젊은 부부들이 왔어요. 젊은 부부들이 왔는데 이 부부들은 현금이 전세자금 들어가 있는 게 3억이 있고 그리고 여유자금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아파트 먼저 사라. 아파트를 지금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는 대출도 굉장히 금리가 낮게 나오고 취득세에 대한 감면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를 만들자. 아파트를 먼저 매입을 하자. 아파트 매입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매입을 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내가 주거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기초를 잘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이 규모를 키우자 그랬어요. 아파트 매입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6억 플러스 이제 뭐 이 대출이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출이라는 게 들어가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9억에서 10억 정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과 이제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아파트 하지 말고 청약하지 말고 청약해도 뭐 청약해서 제가 뭐 잘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것은 누가 오랫동안 힘들게 사냐 경쟁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면서 애 많이 낳고 뭐 세상에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귀 닫고 그냥 나는 끝까지 청약 가점만을 위해서 15년 동안 달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청약 통장 넣는 거거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들은 아파트 샀다 집들이 하고 뭐 몇십억이 올라니 10억이 올라니 막 이러고 있는데 눈 닫고 나는 아주 싼 금액의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애를 한 3명 낳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청약을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돈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6억이 있으면 그래도 꽤 있는 거죠. 돈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안 좋은 B아파트를 사셔도 돼요. B아파트를 사시고 B아파트가 잘 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서울시가 재개발을 지금 하지 못하는 곳까지 재개발을 하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해 막.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고 주민이 제안하면 돼 이제. 옛날에는 10년 만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구역들을 사전에 기본계획에 적용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수시 공모, 뭐 수시 접수 공모, 뭐 100군데,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어디든 간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아파트가 또 될 수 있는 뭐 신속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지정이 돼요. 살다 보면은 지정이 될 수 없는 곳들도 막 동의서를 걷습니다. 그럼 가격들이 올라가죠. B아파트를 구입을 하십시오, 그냥. 돈이 안 되면 아파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는 돈이 안 돼서 못 사고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데 계속 아파트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아파트를 여전히 못 사고 아파트 아닌 것들이 아파트로 또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B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고요. 이거는 돈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 갖고 뭐 속된 말로 쇼부를 보는 거야. 하나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이거 하나 갖고 모든 거를 거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직장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B아파트를 하나밖에 못 사시는 분들은 가능성에 우선 점수를 부여를 하셔가지고 가능성 있는 곳에 먼저 하나 B아파트를 구입하십시오. 그런데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B아파트를 하고 플러스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때는 약간의 거주에 먼저 B아파트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거주를 만족할 수 있는 곳, 직장과 가까운 곳, 그리고 좀 깨끗한 빌라 같은 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잘 돼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가능성 있는 데다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좀 주거에 대한 만족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이렇게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이 거주하는 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1억에서 2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되면 좋고, 그게 아니면 내가 돼도 좋고,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낚싯대를 한 개를 꼽은 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낚싯대를 두 개를 꽂은 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고기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만 하자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도 얘는 일단은 10억짜리잖아. 얘는 일단은 1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대출도 난 싸게 받았잖아요. 얘가 20%만 올라줘도 2억이 오르는 거야, 2억이. 왜냐면은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는 오르는 비율은 떨어지더라도 금액은 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뭐 하나만 됐을 때 얘가 내가 산 거는 4, 5억짜리야, 예를 들어. 4억에서 5억짜리예요. 얘가 2억이 오르기 위해서는 40%가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제대로 된 집을 사면서 주거의 만족도도 키우고 금액 상승분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되면은 대박이지만은 그래도 얘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먼저 사놓고 나서 여유가 되면 또 B아파트 사는 거고, 아파트를 아예 못 사는 사람은 B아파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좀 애매하신 분들은 내가 거주를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그냥 거주해놓고서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놔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고요. 조건 좋잖아요. 대출에 대한 조건도 좋고 취득세에 대한 조건도 좋으니까는 높은 금액 해도 되고 이자도 좀 싸게 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무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구입자들은 너무 지금 재개발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아파트부터 하셔라. 그 다음에 안 되는 분들은 따로 또 상담을 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부들이 찾아왔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들 가시죠? 자, 이런 분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찾아왔어요. 은퇴를 하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은퇴를 했냐 안 했냐는 안 물어봤는데 여자 힘이 더 세더라고. 남자는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100% 은퇴하신 거예요. 네, 은퇴했어요. 여자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남자는 아무 말 안 해. 10중 8구 남자분 은퇴하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50대 중후반 되시는 것 같아요. 50대 중후반.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한 30대예요. 30대가 B아파트를 사가지고 재개발의 속도가 지금 신나게 달려간다고 하면은요, 진짜 아파트까지 되는 동안 신나게 달려가면 12년 걸려요.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신나게 달려가면 12년 걸립니다. 근데 50대 중반에 이 강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너무 안 올랐어. 나도 오르는 곳에 사고 싶어. 이분들이 이미 은퇴도 했지만은 12년이 지나면은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70이 돼요. 70세. 70세. 그러면 돈을 안 버는 시기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버는 시기에 이게 아파트가 됐어. 그것도 빨리 12년 동안. 그럼 돈을 안 버는 시기에 모든 돈을 투자를 다 해서
생활고, 예? 힘들어요, 막. 뭐 생활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윳돈이 없으니까 쫄리겠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거죠. 30대는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또는 B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B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서 하나가 잘 성공을 하면은 이 두 개를 팔아서 일로 입주를 해도 돼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30대는 40대 뭐 후반이나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사회에서 가장 뭐 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0대 중반 정도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을 누리다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이클을 갖고 계시냐면, 뭐 제가 좀 지금 자료를 안 만들어져서 좀 두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만 잘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이 나이가 됐을 때 이제는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부동산을 안분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리고 내 연금 플러스 소득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하고 또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 하나 갖고 부자 되기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이거를 노후에 팔아서 목돈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이지, 또는 좀 더 빨리 되면은 내가 입주를 한번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 있는 돈, 지금 50대 중반까지 3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됐겠죠. 30년 동안 3억 모은 돈을 한 3, 4년 투자해서 이게 곱하기 2배가 되길 원해요. 자기는 30년 동안 3억 모아놓고서 당장 넣으면 2배가 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안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는 있는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노후. 근데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투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12년이 지나서 비로소 빚을 봤을 때는, 그때는 내가 입주를 할지 이거를 목돈으로 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30, 40대에 빨리 집을 취득을 해서 자산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은 빠른 시기에 노후의 목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해놓고, 그게 진짜 더 빠르면은 기존 주택을 팔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늦어지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해야 돼요. 주택은 다운사이징을 하고 나머지 여윳돈으로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걸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더 사라. 용산에 있는 후암동이었습니다. 후암동. 30대한테는 아파트를 먼저 살 수 있으면 사고, 그게 아니면 B아파트를 사고 핵심 지역에 이거를 투자를 해놓자. 그래서 용산이 되면은 대박 아니냐. B아파트에 살다가 용산이 대박 되면은 그거 팔아서 추가 부담금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분들은 저희 후암동 방송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투자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30, 40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집 사시고 여윳돈 있으면 빨리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연세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자산을 분배를 하셔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으로 똑같은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똑같은 물건을 보고 오신 분인데, 한 분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고 한 분한테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리 예쁜 옷도 내가 맞아야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각자 본인에 대한 입장과 입지, 상황을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